168페이지 하단에 그림 있죠, 그림. 우리 교과서 읽다가, 그러니까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말 나와요. 여러분들은 일단 정치 시스템을 관심 없잖아요, 학생 여러분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러면 관련 부처 장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우리 1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얘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련 각 부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 장이다, 이렇게. 그 다음 밑에 이제 지자체가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막 공부하고 하지 마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오른쪽에 용어 정의 있나요? 박스에 국가계획이 있고, 두 번째 칸에 무슨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 세 번째게 도시군 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 관리계획. 뭐 무슨 비스무리해 보이지 않아요? 시험에 또 이걸 낸단 말이지. 그런데 용어를 하느라고 진을 빼지 말고 얘들이 저 뒤에 강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이었죠. 172페이지 가보세요. 172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지요. 그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론을 배워놓으면 앞에 용어는 따로 안 외워도 저절로 돼요. 공부의 요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은 또 178페이지 가보세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182페이지 가보세요. 182페이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잖아요, 강론으로. 그러죠? 그래서 앞에 뭘 배우지도 않은 용어를 들이다 외워지지 않는 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 계획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계획이 무슨 계획? 괜찮아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이 도시군 기본계획. 마지막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서 금방 본 목차로. 이 세 가지 행정계획은 40문제 중에 용어의 정의가 안 나오면 얘들 무조건 1번, 2번, 3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169페이지 보면은 일단 지금은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욕 부리면 혈압이 훅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69페이지 용어는 여기서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저 뒤에 강론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고 한 장 넘겨보면은 기반시설이라고 나오죠. 기반시설이 쭉 종류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시설, 공동구,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 다음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있나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다음 사업을 말한다 해놓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사업을 다 합쳐서 무슨 사업?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다가 2번이 도시개발사업에다가 3번이 정비사업 있지요? 이 세 개 사업을 다 합쳐서 무슨 사업? 하나 맞췄네.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올해 시험에 1번이었다고요. 그 별 그리는 사람들은 실수하신 거죠.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나온 건데 내년에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죠. 그럼 뭐들라고 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별 그리는 거는 그대로 여러분 혼자 가잖아요. 다 죽어요. 제가 그리라고 할 때만 그리는 거예요. 저는 목동에서 이 학원이 10년째고 부천에서 중개사 학원을 18년을 했어요. 강의는 올해 딱 20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8회 때인가 9회 때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30회잖아요. 18, 28. 9회 때 넘었네 벌써.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많아요. 어릴 때부터 강의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이는 별로 안 많은데 그러고 보니 그러네. 기출문제를 그 20년 동안 매년 시험 본 걸 계속 책 만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에 거기서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분석하면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나올 것인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하시라 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별 함부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나오면 나머지 다 냅두고 오른쪽에 국토의 용도 구분이 있나요? 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사고 팔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뭐라고 하냐. 국토는 거기 국토라고 나오죠? 참. 이거 아무도 안 지웠네요. 원래 학생들이 지우는 거예요. 이거 수업생 잘 지운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해요. 떨어진 적을 못 봤어, 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난리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몰라서 재수생들이 나오잖아요, 좀 이따가. 재수생들은 이제 1월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무 말 없이 나가잖아요. 알아서 하나 나와서 지우고 가요. 썩.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국토라는 말 나왔죠? 그러죠? 국토는, 잘 봐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고려하여 다음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답니다. 자, 첫째, 무슨 지역? 자, 일단 머릿속에 뭔가를 우겨 넣더라도 대충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나라 전체는 첫째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자, 두 번째는요? 관리지역으로. 자, 세 번째는? 그렇지, 농림지역으로. 자, 네 번째는? 그대로 떠들으셔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단어를 못 외운다니까요. 이 네 개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이 넷 중에 하나로 구분돼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 땅은 관리지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 농림지역으로 묶인 땅,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땅이 있다 쳐요. 자, 그러면 이 땅이 농림지역의 땅이 100평이 있고 도시지역의 땅이 100평이 있어. 똑같은 면적입니다. 자, 평당 가격은 어디가 더 비쌀까요? 도시지역. 왜 그리 생각해요? 공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리 생각하는데요? 괜찮아요. 첫날인데 뭐 도시지역이 뭔가 비싸다. 공시지가가 격조 있는 단어가 막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떠들다 보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공시지가까지 써먹어 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가 높아서 공시지가가 왜 높을까요? 그래서 그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살았다. 왠지 도시지역이 나을 것 같지요. 자, 일단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몇 개의 용도지역? 그렇지,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땅은 없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걸 법적으로 누군가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하는 절차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 지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하겠지. 자, 특정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쳐요. 한 200만 평을. 그 안에 땅이 100평짜리 땅이 있어, 내가. 자, 이 땅을, 자, 공법을 하는 이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과목이 무슨 과목이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용도가 지정된 곳에 100평의 땅이 있어. 이 땅을 A가 가지고 있는데 B가 이 땅을 사고 싶은 거야. 위치 너무 좋은 거야. 배산임수. 큰 맥이 쫙 가다가 이 땅 멈췄는데 앞에 물이 쫙 흘러가. 강이 하천이 직선으로 흐르면 그 땅 좋은 땅 아니에요. 절대로 쫙 흘러가면 돈은 몰고 가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딜 것 같아요? 풍수적으로. 그 청와대 있는 데는요, 불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정도전 하륜이 싸운 거. 경복궁 겉터가 좋다. 아니다, 지금의 연희동 땅이 좋다. 그 연희동 땅도 왕의 날 땅이거든요. 근데 경복궁 일대는 그 인왕산 중심으로 해서 돌산들이 많아요. 그 산들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 시커매요, 돌들이. 화산 터지면서 올라온 산이고, 불기운이 너무 세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은 한강이 불을 막고 있잖냐. 그 다음 맞은편은 관악산도 불기운 세고, 그래서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 해태상이 있는 이유가, 해태는 불의 기운을 맞는 신성한
전설의 동물이거든요. 혜태상이 있고 다. 그래서 경복궁이 왕의 터기 때문에 좋다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500년 도읍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사인들의 땅은 제일 좋은 땅이 어딜까요? 자, 여러분들 강남의 압구정동 땅 100평을 가질래요? 한남동 땅 100평 가질래요? 자, 한남동 있죠, 한남동. 압구정동의 부자들은 수십억, 수백억대 짠챙이 부자들이에요. 한남동 부자는 몇 조 원대의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재벌 총수들이 거기 다 살아요. 그래서 한강이, 남산이 쫙 내려오면서 한강이 쫙 굽어친 여기 위치에 강을 내려다보고 한남동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일대예요. 동부 이천동 일대에. 그 다음에 압구정동은 강을 뒤에 둘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강을 등 뒤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을 낼 때 창은 남향으로 많이 동양, 남향. 그러죠? 거기 아파트 지을 때는 뒤에 환기창을 그쪽으로 크게 내서 조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쪽으로 해서 채광창을 내가지고 앉아서 보고 하냐면. 근데 한남동 일대는 바로 남산이 쫙 내려오면서 한강을 굽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훨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일대 그 부자들은 몇백억 이런 짠챙이 부자지만은 그 다음에 한남동은 진짜 몇 조 원, 수십조 원의 그냥 재벌 총수들 거기다 살아요. 자, 기본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땅을, A 땅을 B가 산다. 이게 중개업자가 중개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땅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고요. 10억짜리라고 쳐요. 10억짜리. 그럼 중개업자가 수수료 얼마 먹을까요? 계산이 좋으라고 10억 했는데. 야한테도 받고 야한테도 받을 거 아니에요? 0.4에서 0.9% 사이에서 협의 결정. 0.6은 바꿨지 뭐. 그래서 600, 600, 1200 그러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 땅 사는 이유가 있어요. 경치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땅에다가 4층짜리 모텔을 짓고 싶다.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모텔을. 그 중개업자한테 나 이 땅 사면 4층짜리 모텔 지을 수 있을까 물어볼 수 있지요. 지을 수 있을까? 땅을 사라고 사지 말라고.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한테 합격했다니까요. 이 땅을 사놓은 놈이 와가지고 저 땅 사면 4층짜리 모텔 지어서 떼돈 벌으려고 하는데 모텔 지으려고 땅을 산다. 살까요 말까요 하면 사라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왜?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니까 왜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봐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해. 그걸 이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성질 내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 혼잣말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하면 딱 이제 모텔 말이 돼, 이렇게. 근데 6개월 뒤에 갔더니 모텔이 들어서 있어요. 얘는 중개업자 말 믿고 안 샀더니 딴 놈이 산 거야. 딴 중개업자 끼고 그 놈이 모텔 지었는데 항상 손님 방업섬 앞에 서놨어요. 줄 서서 해서 차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떼돈 벌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중개업자 냅둘까요? 죽여버리지. 중개사무실 불질러버리지. 근데 얘가 사라고 해서 사가지고 4층짜리 모텔 짓는다고 속초시청에 건축가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가 안 떨어져요. 얘 그냥 또 냅둬요? 죽여버리지. 얘는 잘못하면 어쨌든 저도 죽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위치가 좋은데 주변에 주유소가 없어. 주유소 지으려고 중개업자한테 땅 산다고 하니까 중개업자한테 땅 사라고 사지 말라고. 여러분 중개업자요. 여기 주유소 짓는다. 주유소 중개할래요 말래요? 말래요. 그러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등기부 띄면 알 수 있어 없어요? 토지대장 띄면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용감하긴 해요. 갈 길이 얼마나 멀겠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중개업자가 땅을 거래 중개해요. 제일 먼저 띄는 서류. 자, 뭘 띄워볼까? 자, 등기부 띄는 이유가 뭐예요? 자,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요?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소유권 뺏겼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러죠? 그 사건이 어떤 데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가 나의 것이요. 이숙규 것으로 등기됐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마누라라고 쳐요. 마누라가 내연남하고 짜고 마누라가 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범인인지 몰랐지.
누가 죽인지 몰랐어. 상속돼야 안 돼요? 상속됐지. 상속 받자마자 빨리 팔아야 이 돈 가지고 둘이 놀러 다닐 거 아니요. 자, 상속 등기했죠, 등기. 부인 이름으로 등기했잖아요. 그걸 믿고 샀다니까 이 형수님이 이렇게. 아이고 뭐 등기 중개업자가 알 턱이 없지. 샀잖아요, 이렇게 팔았잖아요. 샀어 이제 이전 등기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야. 나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였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상속을 못 받는다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유리한 상속인이. 걔가 아이고 저 숙모가 날 삼촌 죽였는데 상속인 아니잖아요. 내 거에 주장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얘가 맞지?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 돌려줘야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부는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지 등기부는 100%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100%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따로 있으면 우리 민법 등기법은 실권리자 손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가 골치 아픈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일본법하고 우리나라법 때문에. 해방되기 전에는 일제 때는 일본법 썼겠지요. 일본법 썼을 거 아니요. 내선 일체니까 역사 공부하셔야 돼요. 내선 일체가 뭐냐? 조선하고 일본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법 썼겠지. 일본 형법 썼겠지요. 그러니까 동경제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하고 동경대학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민법 쓰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됐는데 우리 법이 없을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되는 게 인재가 있나?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민법 못 쓰고 일본 민법 빌려 썼다니까. 이걸 의용 민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민법 만드는데 일본 민법하고 좀 삐딱하게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결론은 등기부만 보고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오늘 이거 말아도 어디요? 자, 등기부 띄워보면 뭐라고 띄냐고 그랬더니 그냥 띄웠어요. 소유자가 누군지 그러죠. 그래도 이건 띄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2억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등기부 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자,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드러나 있어요. 소재지나 지목이나 면적 이런 거. 그걸 계약서 쓸 때 참고하라고. 등기부상 표시한 대로 계약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 외의 저당권자 등에 누가 있는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놓을 테니까 보고 거래할 때 사고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동산의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만 드러나지 자연환경 보존적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없어 그거는. 자, 그럼 두 번째 토지대장 띄워볼 거 아니요? 그죠? 지적도, 임야도, 그러죠? 지적도 본 적 없죠, 여러분? 지적도 봤는데 식구들한테 설명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긴 봤는데 검은 건 거리요, 흰 건 여백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기재할 사항, 법적 의미 배운단 말이에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공시법 시간에. 다 배워야 돼요. 자, 대장이나 지적들 띄워봤으면 이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자, 그럼 뭘 띄워? 비장에. 혹시 이거 들어봤나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도시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래. 애절합니다 진짜. 한마디 얘기할 때 그냥 못 들어도 들었다 하세요 그냥.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 차차 알게 되겠죠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대한민국 모든 땅 있지요. 용도가 지정된다며. 국토니까 몇 개로?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립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표시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나와요. 그래서 서류 안에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 신정1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정1동 지번이 127번지, 지목이 대지, 면적 100평이라고 쳐요. 자, 이 주소를 집어넣고, 자, 신정1동 127 집어넣고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 토지연결 확인서에 맨 이제 정상 서류를 하면 지금은 이제 형식을 바꿔놨는데 맨 위에가 용도 지역란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용도 지구란이 있고, 요새는 한 줄로 표시합니다. 이게 원래 정석 표시예요. 근데 용도 구역 쭉 표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 땅은 이 넷 중에 뭘까? 서울시 땅은 이걸로 하면 안 되지. 그러죠? 이거겠지요. 대한민국 서울시가 이거지 그러면 특별시인데 인구가 1000만 넘는데. 자,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요, 다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나눠져요.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땅이 얘는 주거지역으로 하자, 상업지역으로 하자, 녹지로 묶어놓자. 그 다음에 공장 지어야 되겠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란 게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준주거지역이란 게 있어요. 상업지역은 다시 정밀하게 들어요.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또 공장 종류에 따라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은 강도에 따라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구분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이거 알아야 될까 몰라도 될까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걸 고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군. 그러려고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경험상 똑같은 사물보다 부정적으로 자꾸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계속 점수가 안 나와요. 그까짓 것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저걸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배우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 땅이니까 당연히 도시적으로 돼 있겠지요. 자, 양천구 신정동 땅인데 이 땅이 있는 곳이 25층 아파트가 쫙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 곳이니까 이 넷 중에 뭐일까? 그러죠.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어딜까 찍으세요. 그냥 25층 아파트라고 그랬죠. 아파트를 지을 때 18층 이하만 지을 때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또 있어요. 그래서 4층 이하 빌라 같은 것만 지을 때는 1종 일반, 18층 이하 아파트 지을 때는 2종, 18층 넘는 거 들어가서 있잖아요. 3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건 아파트가 층수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가 빌딩들이 있네, 공장이 있네. 용도 지역이 다 구분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대한 서류 띄우면 도시지역, 그 다음 콤마하고 3종 일반 주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으로 갔어. 국립공원 설악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15번지 땅에 303평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주소 돼 있을게. 그러면 얘는 넷 중에 국립공원이니까 뭘로 됐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지 알아보려면 서류를 띌 때 뭘 띈다고? 앞으로 등기부나 대장 봅니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돼 있겠지. 딱 한 줄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라는 이 서류 가지고 중개업자는 양쪽에 중개할 게 아니야. 파는 놈은 의미 없어. 돈 받고 가면 그만이야. 그러죠? 사는 놈이 문제지. 자기는 4층짜리 모텔 지으려고 땅 산다는 거 아니야. 토지연계획 확인서 띄웠더니 중개업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서류 딱 요새 뭐 서류 뭐 인터넷 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띄웠더니 자연환경 보전지역 돼 있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낑깡 부동산 했단 말이야.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4층짜리 모텔 못 짓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개업자한테 손님이 그래요? 왜요? 하니까 중개업자가 그냥 느낌이 그래요. 자연환경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배우는 게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인 땅에서는 법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농어가용 단독주택은 짓게 합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 29개 용도 중에. 초등학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종 건생 건물은 허용합니다. 4층짜리 모텔은 일종 건생 아니라니까. 종교 관련된 거 있지요. 교회나 절 봐봐요. 특히 기도원. 교회는 뭐 도심에 있지만 절이나 기도원은 국립공원 꼭대기도 있잖아요.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송어 양식장, 양어 양식장 시설 허용을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 다음에 국방 군사시설하고 계곡을 막아서 발전시설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화장장, 납골당 등의 묘지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공법 교과서에 나와요. 나중에. 여기는 요약된 거라 없어요. 봐라. 중개업자는 봐라.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에서는 이것만 허용돼. 너 이 땅 사봐봐야 모텔 못 지어. 어딜라 살라고. 이게 중개 실무예요. 그러죠? 중개업자가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몇 층으로 짓는지 모르고 중개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중개업자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잖아요. 나 그런 거 몰라. 야, 말한 대로 다 믿어요. 아우, 위치 좋네. 4층짜리 딱이다 하고 땅을 샀다 예매를 듣고 샀는데 건축허가가 안 떨어져. 그러면 각 자치단체 건축가 공무원들은 그 땅에 건물 짓는다고 허가 신청 오면 그 땅에 건축물 짓는 땅의 용도 지역이 뭔지,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건축가 공무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될 때 가장 기본이 이놈이에요, 이놈. 가장 우리 대한민국은 이 용도 지역과 무관한 땅이 단 한 평도 없다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이것도 넓게 용도 지역이거든요.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짓는지, 규모는 얼마나 짓는지가 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모텔 같은, 이 모텔은 숙박시설이거든.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다. 주유소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도 알아야 되겠죠.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여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4층짜리 납골당 지으려고 그래요. 땅 살까 말까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납골당 묘지 관련 시설이거든. 그런데 아까 100평이라고 그랬죠. 100평의 땅인데 각층 50평짜리로 4층을 짓는다는 거지. 연면적 200평으로. 이거는 허용될까 안 될까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되면 여기 있는 땅들은 건폐율은 20% 이하로 저희되고 용적률 80% 이하만 허용합니다. 건폐율 20%란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아무리 크게 지어도 건축면적이 20평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20평보다 넘는 땅 못 짓고 20평으로 지으면 몇 층까지만 지으라고? 4층으로만. 연면적 80평밖에 못 지어. 그러면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눈 감고 세상 위태로운지 모르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살면서 인생을 진짜 이렇게 칼날 같은 세상을 돌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난 진짜 운이 좋았구나. 크게 부동산 사기 안 당하고. 그러죠?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었으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보이지를 않는 거야. 세상 막 살았던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나라 전체는 몇 개 용도 지역으로? 4개. 그리고 토시 지역이 지정된 곳은 다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게 세분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이놈 있죠, 관리지역. 얘도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4개 용도 지역 중에 세분되지 않는 것은 2놈, 이게 보전 목적이거든. 개발할 수도 있는 땅이고.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일까요? 괜찮아요. 계획관리? 계획관리요? 느낌이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획하는 것 같아서. 생산관리가 좋지 않아요?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는 넷 중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 상업지구. 왜? 부동산 차질이 됐네. 괜찮아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결론 뒤집어 얘기하면 공시지가는 왜 높을까? 그 땅값이 왜 비싸냐고. 좋은, 설모가, 설모 없나? 폐암 환자들, 나자연 여기 가서 살아요. 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까지 허용해요. 100평의 땅이 있으면 최대 90평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 일종 전용, 전용은 또 일종, 이종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건폐율 50%밖에 안 돼. 자, 그러면 보세요. 6차선 도로를 끼고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건물 못 지어. 그러면 얘는 중심상업지역이 100평. 일종 전용주거, 전용주거. 상업지역 지정하니까 주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0평, 여기 100평 어디가 비싸다고? 중심상업지역. 왜? 건폐율이 높으니까. 건물 지을 때 보세요. 크게 지어야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잖아. 용적률이 여기는 1500%예요. 1500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대지의 15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중심 상업지역의 땅은 100평이 있으면 50평짜리로 지으면 30층을 지을 수 있어. 30층. 얘는 용적률 100%밖에 안 돼. 용적률이 15배 차이 나잖아. 얘는 딸랑 50평짜리 지으면 2층밖에 못 지어요. 그럼 2층 지어서 받는 월세하고 30층짜리 지어서 받는 월세가 어디가 높아요?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심 상업지역의 땅 100평, 일종 전용주거의 땅 100평을 가지고 있다. 건물 절대 짓지 말아라 하고 하면 땅이 의미 있어 없어요? 땅은 자체에 의미 없다니까. 묘짜리 빼거든. 땅 가격은 야, 이 땅 만졌더니 뽀송뽀송하네. 잘할 땅이네. 묘짜리야 그거는. 토지라는 것은 자체 의미 없어요 절대로. 왜? 그 위에 건물 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건물 지을 때 어떤 건물을 몇 층으로 어떤 규모로 짓느냐, 이게 우리나라 땅 전체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고 부동산 논할 수가 없다. 공법의 출발이 바로 거예요. 국가가 법과 제도로 각각의 용도 지역을 다 나눠놓고 용도 지역별로 뭐 지을래, 어떤 규모로 지을래, 법이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분석을 하고 알아야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 내가 남의 말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여기 땅 사놓으면 몇 배 올라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요. 그렇게 좋은 땅을 왜 팔아?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이 땅,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 애들 삼촌이 고시 학교에 가가지고 국토교통부의 과장으로 있어요. 고시 학교 가면 5급 사무관이거든. 7, 8년 근무하면 서기관 돼요. 가장 핵심이 바로 5급 사무관 애들이에요. 그런데 애들 삼촌이 고시 학교에 가가지고 사무관을 했는데 오랜만에 와서 내가 바빠 죽겠다고. 왜? 저 형수님, 저 마곡지구 건너에 수십 년 그린벨트 묶인 땅이 우리가 이번에 싹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런 삼촌, 그거 풀리면 어떻게 되는데? 풀고요. 신도시 들어가서 25층 아파트 짓고 빌딩 지을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지금 논밭인데? 그럼요. 이런 정보를 내가 알았어. 소문 내, 안 내? 안 내지. 왜? 얘는 우리 애들 삼촌이고 남편 동생인데 사기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 정보 이용해서 땅 투기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 왜? 자기들이. 그리고 장관 결재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거든요. 법적으로 얘네들을 보세요. 얘네들을 누가 지정하는지, 절차가 어떤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짓는지, 어떤 규모로 짓는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공부하겠냐? 안 나오면 공부하겠냐고요. 29회 시험 첫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골라봐라. 용도 지역. 둘째, 건폐율 제일 높은 거 찾아봐라.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해야 미친듯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토를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중개업자로서.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겠죠? 이거 나중에 해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내용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해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야지. 세다고 얘기해요? 오지 않는 놈을? 자, 일단 머릿속에, 자, 쉽게 얘기하는 거. 나라 전체는 몇 개의 용도지요?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네 놈이 있었다. 항렬을 이해를 해야 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그럼 여기서 어디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지 그 박스 있죠? 한번 다시 봐요.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개념 물어보거든 시험에서.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인구 산업이 밀집된 곳은 몇 중에 뭘로? 도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 외웠네요. 아니, 도시적 개념 외웠잖아요.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죠? 아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너무 무겁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격조 있게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스폰지에 물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기본을 내가 갖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 산업이 밀집된 곳이다. 뭘로 지정하자? 도시적으로. 입에 붙어야 돼요. 내 입에 붙어야 된다니까. 쉬운 걸 잘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선생들도 못 풀게 나옵니다. 책에 없는 걸 내거든요. 그 다음, 농림지역 보세요. 관리지역 건너뛰어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자, 거기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해보세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 보존산지 동그라미 하고,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과 산림을 보존할 때 필요한 용도지역. 자, 농림지역이라는 이 용도는, 자,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 농림지역의 농자가 농지란 얘기 아니요? 님이 산림이란 얘기겠지? 농지만, 논만 있는 게, 논밭만 있는 게 아니요. 자,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겠다. 여기는 농림지역. 농림지역 해야 될 거 아니요? 주로 뭐가 있을 때 농림지역 지정하자? 농지라면?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첫째, 농업, 진흥지역. 산림이라면 그때마다 보고 대답해야 돼. 뼈가리 물 먹듯이. 가만히 있어봐. 농업, 진흥지역. 가만히 있어봐. 보존산지. 무지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용어 외워야 돼요. 농업, 진흥지역, 보존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 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한다. 재밌잖아요? 재미없으면 어떡하게, 재밌다고 그래야죠. 여러분요, 전국에 농지 있죠, 농지?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해요. 자, 얘네들은 무슨 법에 따른 내용일까요?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이고, 농지에 대해서는 또 농지법이 있다고. 아까 있어 두 문제 나온다고? 농지 중에 전답 과수원 있지요?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아, 이건 농업 경영에만 이용해야 되겠다. 농사만 짓게. 그러면 얘를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됐지? 그럼 농지를 투자할 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가 좋은 땅일까?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땅이 좋은 땅일까? 농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냐 아니냐의 개념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 좋은 땅이니까, 자, 좋다 안 좋다는 말의 의미는 규제가 세면 셀수록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규제가 약할수록 좋은 땅입니다. 아까 토지용계획 황희설한 말 했죠. 거기다가 읽어보니까 별별 내용 다 나와. 이제 도시지역인데 일단 도시지역으로 좋은 줄 알았어요. 자연녹지로 돼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들어가고 무슨 미관지구 들어가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막 들어가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도시지역 중에 이종 일반주거 끝.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자꾸 많이 기재된 땅은 규제가 중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투자할 때, 이거 농지 진짜 잘 사놓으면, 지금 저 파주일 때 농지가 없대잖아요. 언론은 보고 있죠, 신문은? 신문은 봐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신문에 기사를 올리는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나온 애 중에 머리 진짜 좋은 애들이 언론고시를 합격해서 가는 거예요. 문장력도 탁월하지만 애들이 정보 분석력이 대단합니다. 신문을 보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손님보다 내가 더 밀린다는 얘기 지적으로 손님보다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각종 국가가 법을 바꾸고 행정행위라고 할 때마다 신문에 보도가 돼요. 신문은 나중에 부동산 할 때 두세 개는 모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동산 기사는 오려서 스크랩을 해놔야 돼. 손님은 이걸 알고 물어보면 난 몰라. 사장님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던데요 하는데 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날로 뭘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신문 텔레비 뉴스 한 번 듣고 나가면 신문은 딱 오려서 줄 쳐면서 두세 번 읽어볼 수 있잖아요. 농지를 사고 팔 때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농지, 지정 안 된 농지 어디가 좋다? 안 된 농지. 뭔가 규제 심하지? 이거 우리 배워야 돼. 농업진흥지역 배울 거예요. 여러분 시험 이거 나와요. 이번에 시험에 농지법에서. 이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나온다니까.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있다는 거야.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이 넷 중에 뭘로 지정할까요?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농지는 관리지역. 그중에 생산관리지역. 이거 분석해야 되겠네 나중에. 그러죠? 갈 길이 머네. 뭘 먹는 거 꺼내는 거요? 뭐 하는 거예요? 난 사탕 꺼낸 줄 알았어요. 나눠 먹으려고. 그 다음에 전국에 사는, 일단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 하면 아닌 땅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은 산이죠. 산. 임야. 산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산림청에서 이 산은 특별히 개발하면 안 되겠다 하면 보전산지로 지정하고, 보전산지 지정 안 한 산지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산림청에서 지정했다. 저 4개 중에 뭘로 지정할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넷 중에 뭘로? 자연? 뭐라고요? 자연보전지역? 아니,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읽기라도 하셔요. 자연보전지역이라 하지 말고, 자, 보전산지로 묶였다, 산이. 그럼 저 넷 중에 뭘로 지정할까? 에이, 자, 다시 책 보세요.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동그라미 한 개 뭐하고 뭐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라고 됐잖아요. 하나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전산지로 묶인 산 하면 자연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개념을 해야지. 농림지역이라 하면, 농지라 하면 농업진흥지역, 산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뭘로 지정? 농림지역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지관리법상, 농지법상. 그럼 국토계획법상 뭘로 지정할까? 그러지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농림지역은 뭐하고 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라는 낯선 단어를 빨리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입으로 두루룩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4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거나 수자원이 물이 아니요 물. 그 다음에 해안에 절경이 있다, 생태계가 있다, 상수원이 있다, 문화재가 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정하는 게 뭘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다시 4개 중에, 자,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면 뭘로? 그렇지, 도시적으로 지정하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는 곳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게 개념 나온다니까 시험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만 치려고 그래요. 줄만 치면 안 외워진다니까. 절대로 줄 치는 공부 절대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 남은 게 무슨지요? 야가 옛날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있었어요. 그럼 준도시는 도시 준한다는 얘기 아니야. 준농림은 농림지역 준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 이 관리지역은 이 세 개의 용도 지역의 목적이 다 아울러서 혼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곳이 뭘로? 그럼 그 목적에 따라 도시지역하고 유사하게 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처럼 유사하게 하자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한 것이 보전관리지역, 딱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관리지역 보세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그럼 용도지역 개념 한번 가볼게요. 이제 국토는 전체는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자,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 뭐를 넣으시죠? 도시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는 곳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이렇게 쭉 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려고 하면 그러지. 용도지역은 벌써 모르겠게. 자, 집에 가서 기억하면 이거 4개 기억날까 안 날까? 안 남. 오늘 뭘 배웠는지 나는 학원은 갔다 왔다. 이게 2달이에요, 2달. 솔직한 얘기 할게요. 2달. 그러니까 2달 동안 수업에 충실하고 집에 가서 기억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공부 놓은 지가 10년, 20년 넘었잖아요. 느닷없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이 수업 들을 때 탁 기억나면 그게 벌써 죽었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명이 길잖아요. 천재들은 빨리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면서 자꾸 하고 집에 가서 기억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웃어요? 어? 그런 의미 아니지. 내가 말하는 천재는요, 인류가 나온 진짜 그런 천재를 얘기하지 보통의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그렇게 하네. 진짜 인류가 낳은 그런 천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천재들, 이상한 천재들 있잖아요. 우리는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도 20년간 손 띄었잖아요. 계속 공부해왔어요? 안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전공도 안 한 법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낯서냐. 그러니까 2달 정도는 내가 수업 열심히 듣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까지. 그리고 2달 뒤에 1월 달부터 교과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복습을 하면서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미리 집에 가서 뭐 오늘 배운 거 미친 듯이 막 토시직 쓰고 외운다. 그거 괜히 몸상해요. 몸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충분해요. 봐요. 머릿속에 나라 전체는 몇 개 용도 지역으로? 다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반도 남쪽 땅 있잖아요. 38도 이전은만 들어갑니다. 이 넷 중에 아무런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된 땅도 있을까 없을까? 용도가 지정 안 된 땅도 있다고요? 대답을 한번 했다가 얼굴 쳐다보면서 물으니까, 대답하면서 호기롭게 했다가 얼굴 쳐다보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금방 답비가 소식껏 한번 해서 쭉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 우리나라 땅 중에 토지대장이 있지요. 등기부가 만들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등기소. 대장은 구청에서 해요. 구청. 행안부 소속이거든. 대장에 등록된 땅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땅하고 필지수가 어디가 많을까? 같을까 다를까?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생각해요? 부처가 달라서.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강의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내가 살짝 이런 천재적인 대답은 좀 처음 들어보네. 천재적인 대답이요. 부처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이것이. 이걸 등기 업무하고, 봐요. 토지대장에 김순자로 대장에 올라가 있고, 법원에도 김순자로 등기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부를 바꾸잖아. 철자로. 그럼 등기만 이전 등기에 손 안 보면 대장은 여전히 옛날 땅 주인이 돼 있겠지. 얘는 구청에 사니까. 얘는 등기소에서 하고. 그럼 골치 아파지잖아, 이제. 그럼 이제 이전 등기 들어가잖아요. 등기소에서 촉탁을 해서 대장을 등기하고 똑같이 바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구청 가고 등기소 가야 되잖아요. 하나로 통합을 하면, 그렇죠? 통합하면 등기하면서 대장 다 바꾸고. 자, 하나 더. 100평의 밭이 있어, 밭. 등기도 밭으로 등기했겠지. 순자로. 자, 밭에 지목을 바꾸고 싶어. 논으로, 대지로. 그러면 대장을 먼저 손볼까, 등기를 손볼까? 아까 사고 팔고 소유권 넘어간 등기를 해야 되잖아. 이전 등기. 그리고 대장을 나중에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지목이 바뀌었어, 대지로. 등기를 먼저 손봐야 될까, 대장을 먼저 손볼까? 대장을 손봐야지. 토지 대장을 바꿔줘야지. 그럼 대장을 바꿔놓고 냅둬버리면 등기는 여전히 전이잖아. 대장은 대지고 불일치 됐지. 그러면 매매계약서 쓸 때 수리 다 떼야 될 거 아니야. 웬열 이럴 거 아니야. 중개업자도 헐 이런 일이, 손님도 헐 이러면서 더맨 더미처럼 어째 이런 일이. 대장 내용하고 등기 내용하고 충돌하면 권리관계는 등기를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사실관계는 대장을 중심으로 해요. 그럼 대장과 등기가 등기 등록된 게 불일치될 수 있지. 어디가 더 많을까? 대장에 올라간 땅 필지수가 많을까? 등기된 필지수가 많을까? 상식. 그냥 몰라도 아무 관계 없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세봤나?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대장은 직권 등록이라고 그래. 토지 대장은 국가가 알아서 만들어 올려. 등기는 신청주의야. 대장의 소유자로 올라간 자가 내 거거든요 하고 등기 신청에 등기부를 해줘. 일본 놈들 진짜 머리 좋지 않아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수탈하려고 대장을 만들 때는 직권으로 해서 국가가 다 만들어내놓으라. 등기는 신청한 사람 해주겠다. 시골 노인네들이 등기를 알아? 모르니까 넘어가지. 그리고 국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일본 놈들이. 그 등기는 신청주의로 가는 거예요. 등기 신청해라. 대장은 나라가 알아서 한다. 대장을 올려놓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니까. 자, 중요한 사실 알아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니까. 대장은 직권 등록주의라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등기는 신청주의, 당사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필주수가 많을까? 대장. 그럼 이 대장에도 안 올라간 땅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많지. 전국에 산속에 큰 필땅이 있고. 그다음, 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바다 있죠, 바다. 바다는 이 용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국토가 아닌데. 바다는 국토란 말 쓰면 안 된다니까. 바다는 영토의 개념이에요. 12해리 국제법상. 그럼 바다는 용도가 없지. 바다 매립했지. 500만 평 바다 메웠다니까. 바다 매립했으니까 육지 생겼을 거 아니요? 용도 정해줘야지. 정해줘야 되잖아. 정해주는 행정 절차 끝날 때까지는 용도가 있어 없어요? 없네, 없어.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70년대부터 일본 제도를 뺏긴 거거든. 민통선 있죠, 민통선. 해방되고 난 다음에 45년도 해방되고 5년 만에 전쟁 터진 거 아니요? 오시당 휴전할 때 2km 들어가지 마라 한 거 아니요? 거기는 용도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지뢰가 많은데 어떻게 측량을 해? 지도상 측량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해야 되는데, 그러죠? 대장에 안 올라간 땅도 많지. 그러겠지요? 많다니까요. 무슨 기술이 좋아져서 뭐 많이 줄어드는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용도 지적, 요거 안 된 땅은 있을까 없을까? 더 많지. 더 많지. 그러죠? 아니, 왜 이러세요? 토지대장이나 공적 장부에도 안 올라간 땅도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 지정 안 된 땅은 없을까? 더 많다니까. 그죠? 용도가 미지정된 땅도 있다 없다? 있다. 많다. 많다. 그러면 이걸로 지정됐을 때는 규제를 받을 거 아니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 안 된 땅들은 규제 안 받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용적률 하늘 끝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법이 되냐? 이 넷 중에 아무런 용도가 지정 안 된 땅에서는 건축을 할 때 제한을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이죠. 제한. 행위 제한을 안 받는 땅도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지. 이런 표정 중엔 또 아까 또 밑에 있다며 그런 표정에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자, 허리 펴고, 허리 똑바로 딱 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토지에 관한 공법이거든. 자, 이런 용도가 아무런 용도 지정 안 된 땅도 있다 없다? 많다. 용도가 지정 안 된 땅이라도 건축을 할 때는 넷 중에 어디에 관한 것?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는 땅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형평이 안 맞으니까 방치하면 안 되지. 이제 답 하나 맞히는 거예요. 자주 나온 표현인데.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 4개 용도 지역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다. 뭘로 지정? 도시지역, 그렇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는 곳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를 보호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지역. 그래서 몇 개 용도 지역? 4개 용도 지역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묶이는 것. 자, 얘들은 중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네를 또 자, 농림지역 지정했지. 다시 또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면 되게 안 되게. 목적이 다르잖아요. 얘는 농업진흥지역인 농지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야 지정하는데 따라서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들이 객관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고 얘기를 통해서 알아버리면 다시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묶인 땅을 또 농림지역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평면적으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 자, 국토 전체 몇 개 용도지요? 그래서 개념도 대충 여러분 연결 객관식이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이제 국유인 유역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재밌냐고. 그 다음에 재미없어요? 아, 재밌다고 하는 거야. 미운 놈 밉다. 여러분요, 살면서 애들 아빠 있잖아요. 미운 기억들이 계속 남으면 지금까지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아유, 자 봐요. 내내 몇 개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다녀. 그걸 술 먹고 다니는데 잔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애들 아빠 체력 좋다. 2시까지 먹고 다니네. 괜찮다. 저걸 100살까지 하면 좋겠다. 이왕이면 바람 피웠다 쳐. 체력 좋네. 아, 그거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차려달라. 그렇지, 아침 먹어야 돈 벌 거 아니에요. 무슨 아침은 빨리 나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머리통 크네? 어우, 머리 크니까 등구도 많겠다. 이렇게 되네. 머리통 커서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점만 봐야 돼요. 그러죠? 애들 아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애들 아빠 여러분한테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다. 자, 일단 173페이지. 자,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자, 2장 넘겨보세요. 2장 넘어가면 178페이지는 도시군 기본계획. 또 넘기세요. 자, 182페이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죠? 통과해요. 이거 첫 시간에 이거 했다가는 토 나와요. 나중에 제가 표도 주고 그림을 다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냐? 이제 봐요. 188페이지. 188페이지 하단에 용도지역 나오죠? 네. 그림 보지 말고 오른쪽에 용도지역 종류 그림 있나? 만화 있나? 만화? 야, 이 만화 참 잘 만들어서 보니까 상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해놓고 오른쪽에 우리는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러죠? 얘들이네. 도시지역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서 얘들은 뭘로 지정된 곳? 도시지역을 먼저 묶고 여기는 주거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용주거지역.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상가 다 같이 지어야 되겠다.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산이 쭉 있네. 보전 녹지로 묶어야 되겠다. 녹지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곽에 농지가 있네. 생산 녹지지역. 외곽에 공장 좀 지어야 되겠다. 중화공장, 전용공업. 환경오염 안 되는 공장,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토지형을 최대화해야 되겠다.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도시 외곽에다가 대규모 물류센터, 도매시장 설치해야 되겠다. 유통상업지역.
재래시장이 큰 거 있네. 걸린 상업지역. 그 다음에 다시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 유통상업. 도시지역 안에만 얘들이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가면 얘네들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는 놈은 어디에서만? 그러면 자, 도시지역이 먼저요? 주거지역이 먼저요? 이 얘가 먼저 나와야 도시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먼저, 주거지역이 먼저. 그러지. 그래서 도시지역이 결혼해가지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네 자식을 낳은 거예요. 또 주거지역은 다시 세 놈을 낳았고 또 네 놈을 낳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뭘로 지정된 곳에서만? 그러하지요. 그 다음 밑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있잖아요. 얘들이 용도 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얘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뭘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금방 시간이 저렇게 갔네. 찬물 한 잔 먹고 또 가요. 금방 갔잖아요.